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820K-에러 채널에서 오늘은 민주연구원장 출신들이 대통령과 총리를 차지한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60K-에러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민주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다 아십니다. 3원 체제 비밀 정부의 한 축인 민주연구원 원장 출신들이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총리, 민주당 당대표 이 세 개의 요직을 한꺼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자시고 따질 게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적화를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연구원장 출신 등에서 대표적인 간첩하면은 양정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양정철은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에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화웨이 통신 장비와 나주 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서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개표기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서 4.15 총선을 지휘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여파를 몰아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그 유명한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포섭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달해주고 같이 참여한 게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양정철이가 한국 대통령을 제거하고 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신도 낙선시키고 자신을 감옥에 쳐놓고 모든 재산을 뺏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해도 당장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충격과 정치적 파장, 국제관계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민주연구원장 출신들인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가 하는 정치적인 일정을 눈여겨보시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 데모를 못하게 할까요? 당연히 민주연구원장 출신들, 그러니까 중국이 제대로 적화 공작을 맞춰놨던 민주연구원 틀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원 자격이 없으면 임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중국이 직접 운영했던 가짜 경찰서 사건, 이 사건의 최종 주의는 국정원에서 하는데 국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발표를 하고 끝냈습니다. 중국이 총지휘를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청청모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을 철폐하라, 이런 1인 시위를 계속했었고, 그 이후에 국가경영전략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들이 중국 공산당원이고 중국 정보부의 지령을 받는 공작원들인데 어떻게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은 A에서 Z까지 다 조작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전한길이가 미국에 가서 원용석이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킹 비자를 안 갖고 미국에 가서 LIG에서 일을 하다가 잡힌 노조원들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전한길이가 정치 비자를 가지고 미국 갔습니까? 원용석이는 엊그저께 원용석이하고 이병준이하고 중국 간첩 99명 사건은 거짓말이다, 이런 방송을 유튜브에서 같이 한다고 하길래 제가 원용석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스카이 데일리와 99명 간첩 사건 설의 배경, 그리고 5.18 민간조사위원회의 정성홍이, 그리고 국군명예회복위원회의 장락승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더니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간첩 홍석현이가 운영하는 중앙일보의 기자가 오죽하겠습니까? 트루스 포럼, 이런 트루스라고 들어가는 이름은 다 저놈들이 하는 겁니다. 워싱턴 트루스 포럼에 참여했던 모스탄, 고든창, 이 인간들도 조만간에 미국 사회에서 매장될 겁니다. 그 유명했던 CIA 출신 마이클 리가 한국 간첩 정성홍이가 운영하는 5.18 민간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위원. 전한길이가 언제 전향했습니까? 물빼기를 끝낸 국힘당,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통제하는 국힘당의 둥지를 틀고 여론 조작을 하는 전한길이도 미국 정보기관은 다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추측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지금 청청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회 전교사 장성들의 광주시민 학살 범죄 보고서, 이 내용을 조사할 국제기구들, 인권단체들,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일정들이
행동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들과 곧 정보를 공유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네팔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트래킹을 간다. 이런 거짓말을 했던 양정철과 문재인이 네팔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큰 틀로 합의를 봐서 북한이 난수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일정에도 없던 부탄을 간 겁니다. 부탄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 해킹 총본부에 들러가지고 합의 각서를 쓰고 귀국을 했고 다시 홍석현이가 그 부탄에 있는 해외 해킹 총본부를 들렀었습니다. 지금 KT 통신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해킹이 일어나 가지고 소액 결제를 당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 KT 통신이 이번에 4.10 총선을 지휘를 했고 그 지휘자인 KT 사장을 윤석열이가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정선거에 사용했던 시스템을 중국에서 빼돌려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KT통신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소액 결제를 막 빼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하다가 지금 오브 더 레코드에 다 걸린 겁니다. 소액 결제를 빼내는 그 정보를 바로 4.10 총선 때 응용했던 부정선거 자료가 이용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찰이 4.10 총선 때 10만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에다가 광주 경찰 서버에서 가짜법을 갖다가 올려놓고 가짜 단속을 벌였던 경찰인데 제대로 수사를 할 리가 없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 그거를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할 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낙담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한 다음에 자신과 미국을 괴롭혔던 딥스를 해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큰 대어를 낚았습니다. 여기에 시진핑과 푸틴, 인도모리 총리, 일본, 한국 다 걸려들었습니다. 지금 상원체제 비밀정부 출신들이 한국을 적화시키려고 해도 이제는 자금이 없습니다. 김대중이가 이리저리 사기를 쳐서 다 모아놨던 김대중 비자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라도부터 일본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전라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기업들 1차적으로 다 먼저 부도 처리가 될 겁니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대인동의 창조촌에서 포주들이 다 돈을 걷어다 주고 했던 그런 비자금이 공중에 떠서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미국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인을 끝내고 일본 총리가 사표를 내고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민주연구원장 출신들의 하부 조직인 대통령과 총리, 민주당 대표들은 그런 내막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믿고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지만 시진핑이도 끽소리를 못합니다. 지금 푸틴도 발발발 떨고 비유를 마칩니다. 얼마 전에 인도 총리가 미국의 관세 때문에 트럼프 전화를 안 받고 깽판을 치다가 사태 파악이 되고 지금 무릎 꿇고 미국에게 협조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중국 공산당 신분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조직인 민주연구원장 출신들이 한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것도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직접적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중국 정보부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당장의 처벌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경주에서 시진핑을 만나고 나면은 뭔가 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윤석열이가 차작 계엄령을 일으켰을 때 총총모에서는 앞으로 한국은 혼란성 정치 일정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정철이가 2017년도에 한국의 H그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제거할 상대를 찾은 게 바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입니다. CSIS. 이 접선을 바로 풍산그룹이 해준 겁니다. 이미 양정철은 2017년도에 미국에서 CSIS 연구원, 그 연구원이 바로 민주당원이었고 그 사람을 접선한 사실을 미국 정보부는 이미 확인을 끝냈습니다. 총총모에서는 12.6과 5.18에 개입한 청주회 장군들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들은 다 전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한국 국회도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제가 국힘당 의원 120명에게 거의 10차례 정도 전원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를 반복적으로 했었지만 단 한 명도 리플라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정신을 찬양한다. 이렇게 헛소리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가 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1980년 5월
25일 01시에 전남 도청에 주둔했던 이을설 중장과 문재심 상장, 그리고 생존자 170명이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했던 군용차 19대에 편승해서 영광 백수 해안으로 떠난 게 확인이 됐고, 그들이 백수 해안을 통해서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새벽 4시에 이성 계엄 사령관이 도청 수복 작전 지시를 전교사에 내린 것도 확인이 끝났습니다. 아시아 자동차 19대에는 차종이 다 확인이 됐고, 그 차종의 탑승 인원을 딱 계산하면 170여 명 됩니다. 이것은 노숙자 담요가 광수 찾기에서 170명만 찾은 것과 똑같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170명 중에서 부상자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지만원에게 그 사실을 추궁을 하니까, 그러니까 노숙자 담요는 170명만 찾았다는데 어떻게 600명이 넘는 광수를 찾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만원이가 내가 노숙자 아이디를 가지고 1인 2역을 했다, 이런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은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 노숙자 담요가 170명이라고 이야기한 사실과 1980년 5월 25일 01시에 도청을 빠져나갈 때 그들이 이용했던 아시아 자동차 19대, 그 19대의 탑승 정원을 계산해보면 딱 170명 정도 됩니다. 수십 명의 한국군 장성들이 광주에서 이을설 북한군 중장의 작전 지시를 직접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분교 점령 작전을 할 때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가서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을 시켜놓고 다 죽여놓고 그 일대에다가 안매장을 해놓고, 지금은 군분교라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핑계 삼아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공구리로 덮어버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그리고 A에서 Z까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바라다 보지 않고 지금 국힘당 새 대표인 장동혁이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데 누구하고 하는지 아시죠? 전가훈이, 황교안이 뭐 그런 수박들하고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3원체제 비밀 정부를 없애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한국 간첩들이, 그것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출신이 자신을 낙선시키고 자신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임 민주연구원장 출신들이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서두르고 유엔에서 이란 제재를 해제시키려고나 하고 이러는데 이걸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놔두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될 겁니다. 일단 한국의 대기업들 또는 시중은행들 몇 개만 부도를 내면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다 일시에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3원체제 비밀정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봐야 끝난 겁니다. 이미 과거의 IMF 사태는 미국이 계획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건지고 버티고 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작심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나 배견할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시에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뚝 끊었습니다. 지난 16일 날 오전에 3만 원을 보내주셨던 김땡땡님은 이미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 때 3만 원을 보내주신 이 땡땡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20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을 갖고 벌써 많이 진전이 돼서 구체적인 활동의 아웃라인이 나올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저들은 대책을 세우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청청모의 애국 활동을 잊지 마시고 국제기구와 또 단체들과 연계하는 청청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80분 정도가 후원자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